한밤의 온천에서 만난 금지된 사랑. 부산의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저, 은주, 57세. 손이 먼저 옆자리를 더듬었어요. 차가운 시트만 만져질 뿐이죠. 10년째 반복되는 이 허무함. 세면대 거울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물방울이 뺨을 따라 흘렀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죠.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목에 이런 주름이 생겼을까? 눈가의 잔주름들, 처진 턱선. 아, 맞다. 나는 이제 할머니라 불릴 나이구나.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랍 깊숙이 있던 립스틱을 꺼냈어요. 몇 년째 안 발라본 진분홍 색깔. 거울에 발라보니 57세에도 아직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술에 닿는 립스틱의 부드러운 질감이 오랜만에 설렜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쓸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김치 반 포기, 우유 한 팩, 계란 3개. 남편이 살아있을 땐 냉장고가 늘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몫의 초라한 식재료들만.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혼자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커피를 끓이며 손가락에 은빛 반지가 컵에 부딪혔어요. 딸랑 하는 작은 소리. 은주야, 이건 영원히 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영원이라는 게 10년밖에 안 되는 거였나요? 이 반지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예전엔 사랑의 증표였는데 이제는 과거에 묶인 족쇄 같아요. 커피의 진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향기조차 외로웠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 혼자 먹는 아침밥. TV를 켰지만 소리만 컸을 뿐 집안의 정막은 더 깊어졌어요. 혼자 먹는 아침밥의 숟가락 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찰칵, 찰칵. 이 소리가 제 외로움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린 후, 딸아, 요즘 어때? 제 목소리가 간절히 떨렸어요. 바빠서 정신없어요. 엄마는? 역시 서둘렀죠. 업무에 치인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5분도 안 되는 통화였지만 딸의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 딸과 저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겼을까? 함께 살던 시절, 저녁마다 나누던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빛 바다가 제 마음과 닮아 있었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제 감정도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뭔지 모를 갈망. 오후 2시 갑자기 여수 온천 여행을 결심했어요. 왜 여수였을까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 아니, 이제는 혼자만의 추억을 만들어야겠어요.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카디건을 꺼냈어요. 베이지색 캐시미어. 남편이 사준 것이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로 입고 싶었어요. 카디건의 부드러운 질감이 피부에 닿으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짐을 싸며 거울을 다시 봤어요. 립스틱을 바른 입술, 정성스럽게 빗은 머리, 예쁜 카디건.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바다와 나무가 스쳐 지나갔어요. 속도감이 묘하게 위로가 됐죠. 움직이고 있다는 것, 변화하고 있다는 것. 기차의 리듬에 맞춰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여수역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부산과는 다른 바다 냄새였어요. 더 깊고 더 신비로운 짠 내음과 함께
낯선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죠.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터무니없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온천 여관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혼자 오셨네요. 푹 쉬세요. 그 말에 뭔가 서글픈 동정심이 느껴졌지만 고맙다고 미소 지었어요. 혼자라는 것,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나무 바닥의 따뜻한 질감이 발바닥에 전해졌어요.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니 나무의 결이 발가락 사이로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온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마치 제 마음속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8시 드디어 온천에 몸을 담갔어요. 뜨거운 물이 어깨를 감쌀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깨어났어요. 피부가 물과 만나는 느낌, 몸의 곡선을 감싸는 온기, 온천물의 부드러운 촉감이 전신을 어루만지며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하나씩 풀어졌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아기는 없어 보였지만 분명한 관심이 담겨 있었죠. 남자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10년 만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더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물속에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재현이라고 합니다. 제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이야. 온천에서 재현이라는 남자를 만난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57세에 이런 감정이 피어날 수 있다니. 부끄럽지만 설레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그의 시선을 받았던 제 모습은 어땠을까? 온천물에 젖은 머리카락, 붉어진 뺨. 남자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새벽 6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뺨에 살짝 홍조가. 아, 이게 설레는 여자의 얼굴이구나. 오랜만에 보는 이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세수를 하며 피부에 닿는 찬물의 감촉이 새로웠어요. 마치 제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로션을 바르는 손길도 더 부드러워졌고 머리를 빗는 것도 더 정성스러워졌어요. 옷장에서 어제와는 다른 옷을 골랐어요. 조금 더 밝은 색의 블라우스. 거울에 비춰보니 얼굴빛이 환해 보였어요. 이런 신경을 쓰는 게 언제였던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꾸미지 않았는데.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심장이 빨라졌어요. 재현이 있을까? 없을까?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복도를 걷는 제 발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식당 문을 열자 다행히 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 차림에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 어제보다 더 근사해 보였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지적이고 차분한,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었죠. 재현 씨, 여기서 아침 드시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냈죠. 어젯밤부터 생각해둔 말이었어요. 아, 은주님, 잘 주무셨어요? 같이 앉으실래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또 뛰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그의 손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
손등에 핏줄들. 남자다운 손이지만 섬세해 보였어요. 어떤 촉감일까 궁금했어요.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얼굴을 스쳤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익숙한 향.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재현과 함께 먹는 첫 번째 식사였거든요. 같은 된장찌개인데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까요? 전주에서 서점을 운영할 때 아내와 함께 책을 정리하던 밤이 있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을 펼치면 향수가 코끝을 스쳤죠. 그의 회상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내 얘기를 할 때도 질투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진실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도 아니까요. 은주님은 부산에서 사신다고 했죠? 혼자 사시나요? 네, 10년째요. 남편이 떠난 뒤로요. 그 말을 하며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어요. 재현의 눈이 제 반지를 따라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올라왔어요. 저도 7년 전에 아내를 보냈죠. 전주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 아는 그 무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고통과 외로움.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렸어요. 이 사람은 제 아픔을 알고 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 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끔은 허전하죠.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TV 소리만 커져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온천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어색함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으며 이런 평범한 순간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재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그 손을 보며 궁금했어요. 따뜻할까? 거칠까? 부드러울까? 만약 그 손이 제 손을 잡는다면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제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뺐어요. 아직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김치 정말 맛있네요. 재현이 말했어요. 여수 김치가 부산과는 좀 달라요. 저도 대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10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식당을 나와 여관 정원을 걸었어요. 재현의 스웨터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남자 특유의 그 향기.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어요. 깨끗하면서도 남성적인 그 향이 자꾸만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늘 좀 걷고 싶으신가요? 마을에 예쁜 산책로가 있어요. 그의 제안에 좋아요라고 대답한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원래 계획은 혼자 조용히 온천만 즐기고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 그 부드러운 미소가 자꾸만 저를 끌어당겼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던가. 정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여관 건물이 아침 햇살에 따뜻해 보였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수의 늦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가웠어요. 산책로에 들어서자 바다의 짠 내음이 코를 스쳤어요.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발밑의 자갈이 바스락거렸죠. 재현과 나란히 걸으며 그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키가 저보다 한 뼘 정도 큰 그의 체격이 든든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안정적이고 남편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수 온천에 와 있어. 괜찮아. 혼자요? 건강 챙기세요. 바빠서 정말 못 가요. 5분도 안 되는 통화였지만
딸의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재현이 제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딸분이시죠? 재현이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요.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바쁘게들 살고. 그의 이해하는 눈빛에 위로받았어요. 역시 같은 세대라 그런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억새밭 옆 벤치에 앉았어요.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고 살짝 차가운 촉감이 마음을 진정시켰죠. 벤치에 앉으니 재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재현이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건넸어요. 아침에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주셨어요. 같이 먹어요. 껍질을 벗기며 그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귤을 까는 그의 손가락 움직임이 능숙했어요. 손가락이 길고 어떤 감촉일까 궁금했어요. 이 귤 정말 달콤하네요. 네. 여수 귤이 유명하거든요.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자 새콤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맛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순수했던 그때의 감정들. 재현이 귤을 먹는 모습을 보며 묘한 친밀감이 들었어요. 같은 귤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간접적인 연결고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반지. 정말 소중한 거죠? 그의 질문에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준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끼는데 이번 여행엔 왜인지 끼고 싶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 얘기를 할 때도 죄책감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재현 앞에서는 과거가 과거로 느껴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의 일부가 아니라. 저도 비슷한 반지를 아내한테 줬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이 가네요. 같은 아픔, 같은 추억. 이 우연이 단순할까요? 재현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 봤어요. 재현의 손이 벤치 위에서 제 손 옆에 놓였어요. 3cm. 그 짧은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졌을까요? 그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오는 것 같았어요. 은주님.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러우실까요?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제 손을 향해서 마음으론 그 손을 잡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갈망. 하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바람이 불며 제 머리카락이 재현의 어깨에 스쳤어요. 아, 죄송해요. 머리카락을 정리하려는 순간 재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좋은 향기가 나네요. 그 말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남자가 제 향기를 좋다고 한 게 언제였던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고르기 어려웠어요. 샴푸 향일까, 향수일까. 어쨌든 그가 좋다고 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고마워요.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귀를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벼운 접촉인데도 온몸이 반응했어요. 이렇게 하면 바람에 흘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친절한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첫 번째 스킨십이었어요. 10년 만에 남자의 손길을 받는다는 것. 부끄럽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석양이 지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재현의 옆 얼굴이 그 빛에 비쳐 더욱 근사해 보였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인생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슬슬 돌아가 볼까요? 재현이 말했어요. 네. 좋아요. 벤치에서 일어나며 재현이 제 팔을 살짝 잡아 도와주었어요. 그 순간의 접촉.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가끔 그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설렘이 밀려왔지만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감정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재영과 함께 마을의 작은 찻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 쑥차의 진한 향이 코를 감쌌어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 그 온기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재영과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찻집은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 위엔 빛바랜 꽃무늬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여수 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보였어요. 창틀에 걸린 낡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쑥차향.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내가 쑥차를 좋아했거든요. 가끔 이렇게 마시면 그때 생각이 나요. 아내 얘기를 할 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걸 봤어요. 질투보다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도 똑같으니까요. 재현은 코트를 벗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내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 두 명이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그들이 우리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부부 아니지?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온 것 같던데? 여기서 만났나? 요즘 이런 일들이 많다더라. 그 수군거림이 날카롭게 귀에 박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57세 과부가 낯선 남자와 차를 마신다고?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따가울 줄 몰랐어요. 재현 씨, 갑자기 좀 답답하네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재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님.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차 마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딸, 제가 낯선 남자와 찻집에 앉아 있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짓겠나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인데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설렘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남편이 떠난 지 10년 딸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었는데 재영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찻집 안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창밖 바다의 파도 소리가 제 혼란을 더했죠. 손가락의 은빛 반지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남편에 대한 의리, 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제 마음. 모든 게 얽혀서 복잡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단골 손님 같지 않은데. 그 친절함 뒤에 숨은 호기심이 제 가슴을 조였어요. 재현이 대신 웃으며 첫 방문이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문이 막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부산의 텅 빈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딸과 함께 살던 시절, 저녁마다 나누던 대화, 그 소리가 이제는 TV 소리로 대체된 살. 그때는 이런 복잡한 감정 없이 단순했는데 재현의 손이 다시 테이블 위로 와서 살짝 제 손등에 닿았어요. 그 순간의 정기적인 감촉. 온몸이 반응했지만 저는 손을 떼며 속삭였어요. 조심해야겠어요. 그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역시 같은 나이대라 그런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은주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새로워서요.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이런 설렘,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찻집을 나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며 파도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은주님, 저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이만. 아니에요, 재현 씨. 그냥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때 재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은주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57세의 아름답다는 말을 듣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아름다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재현이 조심스럽게 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친밀한 스킨십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 고마워요.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여수의 밤이 깊어졌어요. 재현과 함께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재현이 말했어요. 네.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을 하며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 짧은 만남이 끝나면 다시 혼자일까? 이 감정들도 여수에 두고 가야 할까? 은주님,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오늘 밤 만날 수 있을까요? 온천에서.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밤 온천에서 뭔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밤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텐데 손가락에 반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반지가 과거에만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미래도 품을 수 있을까? 새벽 4시 여수 바닷가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재현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파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어요. 곧 해가 뜰 것 같아요. 재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저는 일출보다 재현의 옆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빛에 비친 그의 모습이 더 멋있었거든요. 은주님,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일출의 붉은 빛이 우리를 감싸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재현 씨. 그 말과 함께 그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새벽 바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감촉. 이런 부드러운 애정 표현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예쁜 눈을.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름이 많아졌는데 아니에요. 귀품이 담긴 눈이에요. 더 아름다워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출의 붉은 빛 아래서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시간이 정지했어요. 새벽 바다의 차가움과 그의 입술의 따뜻함이 대조를 이뤘어요.
키스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며 1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촉에 온몸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키스? 이런 감촉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술의 부드러움, 입안의 따뜻함,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는 감각. 은주님, 키스 사이사이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니. 제 손은 어느새 그의 목을 감쌌고 그의 심장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쿵쿵. 내 심장과 같은 리듬이었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키스가 더 깊어졌어요. 그의 혀가 제 입술을 살짝 건드리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렸어요. 이런 친밀한 접촉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입안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흘렸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과 함께 제가 먼저 그에게 키스했어요. 이번엔 제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57세에 이렇게 대담할 수 있다니. 우리의 입술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각각의 키스마다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사랑, 갈망. 은주님, 몸이 차가워요. 온천에서 몸을 데우는 거 어때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이 밝기 전에 저는 빠른 걸음으로 야외 온천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갔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속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달빛에 비쳐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리 와요.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물속에서 마주했을 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진실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저 결심했어요. 당신 뜻대로 마지막 사랑을 시작해 보기로. 그 순간 그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물결이 우리 사이로 흘러가며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목 뒤쪽 민감한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는 그 감촉. 전율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고마워요. 이젠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의 손가락이 제 턱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턱 끝에서 목으로, 목에서 쇄골로. 그 느낌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피부를. 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데 전혀요. 더 아름다워요. 성숙한 여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의 찬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57세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어요. 그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렸어요. 키스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움직였어요. 제 등 곡선을 따라 내려오는 그 손길에 몸이 떨렸어요. 각각의 터치가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왔어요. 목에 남기는 작은 키스들. 떨림으로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목의 민감한 부분을 찾아 부드럽게 키스하는 그의 입술.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의 키스가 쇄골로 이어졌어요. 쇄골의 움푹한 부분에 남기는 키스. 하나하나의 키스가 제 몸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폭발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우리의 몸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가슴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의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군요. 제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물속에서 느끼는 그의 체온과 힘. 이런 안전함을 언제 느껴봤나? 은주. 이제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마음을 다해 재현 씨를 바라볼래요. 우리의 고백이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의 몸을 탐험하듯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각각의 터치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온천물이 우리를 감싸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물의 흐름 자체가 우리의 사랑을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뜨겁게. 달이 더 기울고 별들이 더 밝아질 때까지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 박동이 동조화되며 체온이 섞여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제가 그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어요. 온천의 따뜻한 물과 별빛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온천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 나이를 초월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은주.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에요. 정말로. 저도 이렇게 완전히 행복할 수 있다니. 우리의 사랑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자연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여수를 떠나는 아침 8시, 기차역에서 재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편지로라도. 그가 건넨 메모에는 전주 주소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의 필체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편지요? 요즘 시대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딱 맞아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그의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급하지 않은 사랑, 조급하지 않은 관계. 57세에 맞는 속도였어요. 그럼 제 주소도. 제가 종이에 부산 주소를 적어 건넸어요. 재현이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 지갑에 넣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나왔어요. 조심히 가요. 은준이. 도착하면 편지예요. 재현 씨도 건강히 계세요. 그의 손이 잠깐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별이 아닌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약속.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재현의 손길, 그의 키스, 온천에서의 그 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제 몸에 남은 그의 온기, 가슴 속에 피어난 설렘이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입술에 아직도 그의 키스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첫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재현 씨, 여수에서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순간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손가락에 은빛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이 반지는 과거의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함께 품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재현에 대한 설렘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언젠가는 딸에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57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을.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그 바다가 여수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같은 바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편지를 마저 써내려갔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게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57세에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이 사랑을 키워나가요. 한 달 후 재현에게서 첫 편지가 왔어요. 은주님, 매일 당신을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수에서의 그 밤이 떠올라요. 당신의 미소, 당신의 향기, 당신의 따뜻함. 모든 것이 그리워요. 다음 만남이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가슴이 다시 17세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두 번째 편지에서 재현이 썼어요. 다음 달에 부산에 일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산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걸어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이번에는 제가 그를 안내해 드릴 차례네요. 답장을 썼어요. 물론이에요. 부산의 예쁜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해운대 해변도, 감천문화마을도.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봐요. 창밖 부산 바다가 오늘따라 더 푸르게 보였어요. 재현이 있는 전주 쪽을 바라보며 저는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이 반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끝이 아닌 시작의 상징으로. 57세, 새로운 사랑의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 후로 재현과 저는 편지로 마음을 나누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급하지 않은 우리만의 속도로. 나이에 어울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그날 밤 십시 결심을 하고 야외 온천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갔어요. 재현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복도의 나무 바닥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조차 제 설렘을 더해주는 것 같았죠. 온천장으로 향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문고리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온천장에 도착하니 따뜻한 김이 밤 공기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달빛이 수면에 비쳐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죠. 별들이 하늘에 가득 박혀 있어서 마치 우리만의 무대 같았어요.
주변의 바위들이 달빛에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운을 벗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소름이 돋으면서도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드러내는 게 어색하면서도 해방감이 들었어요.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졌어요. 물의 온도가 체온보다 조금 높아서 처음엔 뜨겁게 느껴졌지만 곧 완벽한 온기로 변했어요.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물의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천천히 몸을 물속으로 담그며 각 부위가 물과 만나는 순간을 느꼈어요.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물이 어깨까지 차오르자 10년 만에 제 몸이 완전히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피부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온천물의 부드러운 촉감이 전신을 감싸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물속에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저항감과 부력이 묘하게 관능적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제 온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남탕에서 들어와 나무 칸막이 너머에 앉았어요. 그의 실루엣이 물에 비치는 걸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남자의 존재감.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깊고 고른 숨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어요. 와 주었군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네.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 밤에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이 감정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물속에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재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그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욱 근사해 보였어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붙어 있는 모습까지 매력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부끄러웠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죄책감 들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도.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의 팔이 우연히 제 어깨에 스쳤어요. 온천물을 통해 전해지는 체온.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촉에 숨이 막혔어요. 그의 피부가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물속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그가 손을 빼려는 순간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어요.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어요.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런 감촉이 제 어깨 위에 올려진 그의 손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강렬했어요. 은주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아름답군요. 달빛 아래 있으니 더욱. 그의 말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물의 온기와 그의 말이 섞여서 정신이 아찔했어요. 저도 재현 씨가 이렇게 근사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지금처럼 미소 지을 때 그가 더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물 위로 퍼져나가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깨에서 팔꿈치로,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물속에서 그의 손이 제 팔을 따라 내려올 때마다 제 몸이 반응했어요. 마치 전기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될까요? 그가 속삭였어요. 네, 좋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설렘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팔뚝의 부드러운 살을 따라 움직였어요. 원을 그리듯 천천히.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물속에서 느끼는 그의 손길이 더욱 부드럽고 신비로웠어요. 각 순간마다 제 몸이 깨어났어요. 57세의 몸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여전히 여자라는 걸 확인했어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온기가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의 맥박이 뛰는 곳을 살짝 눌렀어요. 빨라진 맥박을 느끼며 그가 미소 지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네요. 당신 때문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제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느껴보세요. 그의 가슴에 올려진 제 손을 통해 그의 심장 박동이 전해져 왔어요. 정말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이 손가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끼워질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친밀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손바닥의 온기가 직접적으로 전해져 왔어요. 물속에서 손을 잡고 있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은주 님의 손. 정말 부드러워요. 그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손등을 따라 움직이는 그의 엄지손가락.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죠? 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핸드크림을 꼬박꼬박 발라서 제가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 핸드크림에게. 그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팔뚝을 타고 올라가 어깨에 닿았어요.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손길. 마치 귀중한 도자기를 만지듯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무리하지 않고 제 의사를 계속 확인하는 그 모습이 그의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목 뒤쪽의 민감한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는 그 감촉. 전율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 작은 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어요. 아픈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제 몸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그 감촉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신음이 새어나올까봐 척추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렸어요. 등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운동. 조금 해서요. 제가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요가랑 수영을. 그래서 이렇게 환상적인 몸매를 유지하는군요. 그의 찬사에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그의 손이 허리로 내려왔어요. 허리를 감싸는 그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감촉을 언제 느껴봤나? 남편과도 이렇게 섬세하지 않았는데. 은주님. 그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떨리고 있구나. 그 생각에 더 마음이 열렸어요. 재현 씨, 네. 저
이상한 여자 아니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전혀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제가 먼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어깨가 생각보다 넓고 탄탄했어요. 남자다운 체격이 느껴졌어요. 재현 씨도 정말 멋지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물결이 우리 몸 사이로 흐르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밤하늘의 별이 물면에 비치고 온천물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자연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별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축제 같았어요. 그의 손이 허리를 감쌌을 때 정말로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57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여자구나. 그 깨달음이 온몸을 채웠어요. 그의 팔에 안긴 채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 당신 것이 들려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더 단단히 감쌌어요. 물속에서 느끼는 그의 체온이 더욱 강렬했어요. 온천물의 따뜻함, 별빛의 고요함, 그의 체온이 뒤섞여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이제는 당신 옆에 내가 있어요. 네, 그의 속삭임에 제 마음이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원해요. 그 말이 나오고 나니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의 손이 더 깊숙이 다가왔고 물속에서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감촉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물결이 우리 몸을 감싸며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 자체가 애무처럼 느껴졌어요. 자연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기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제가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의 입술이 제 목에 살짝 닿았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물속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별이 지고 달이 기울 때까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로 새벽 3시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현의 손길이 제 몸에 남긴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가슴이 뛰고 몸이 뜨거웠어요. 손끝에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현실이 차가운 바람처럼 밀려왔어요. 딸이 알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낯설었어요. 뭔가 달라진 얼굴. 여자다운 홍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사진이 지갑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서랍에서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우리의 모습. 은주야, 너만 있으면 돼.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나도 살아있어야 하잖아. 재현이 건넨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쳤어요. 7년 전 아내를 잃고 은주님을 만난 순간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이 감정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 사랑이 정말 괜찮은 걸까? 손가락의 반지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10년간 이 반지와 함께 살아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창밖으로 여수 바다가 보였어요. 어젯밤 그와 함께 본 그 바다. 별빛이 반짝이던 온천물. 그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아름다웠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했지만 불안했어요. 부산과 전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멀었어요. 나이도 많고 각자의 삶도 있고 이 설렘이 지속될 수 있을까? 57세에 무엇을 바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분명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딸아, 엄마가 남자를 만났어. 온천에서 손을 잡았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에 반지를 빼려다 다시 꼈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재현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재현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아름다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했어요. 마지막 밤 그에게 제 진심을 모두 전하겠다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창문을 열자 여수의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여수의 일출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보고 싶었어요. 재영과 함께 전화기를 들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사랑해.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젯밤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결심이 선 얼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아침이 되자 여관 식당에서 재현을 다시 만났어요. 그의 눈빛이 어젯밤과는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더 간절했어요. 그도 잠을 못 잤나 봐요. 약간 부어 보이는 눈꺼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후회하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다만, 현실이 복잡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주님, 우리 마음은 마지막 사랑의 시작을 원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와서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 따뜻함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나만 믿어요. 네. 57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직 여자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내가 계속 옆에 있으니 두려워 말아요. 네.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그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오늘 우리 여수의 마지막 날인데 그냥 같이 있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손잡고 오늘 하루 천천히 걸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일출을 같이 봐요. 좋아요. 함께 같이 있어요. 그의 제안에 선뜻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좋은 징조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관 주변을 산책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했어요. 그의 손이 가끔 제 손을 스쳤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은주님, 네,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평온함을 느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함께 여수 시내로 나갔어요. 작은 식당에서 해물탕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는 편안했어요. 재현 씨는 전주에서 뭘 하며 지내세요? 서점 운영하면서 가끔 독서 모임도 하고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많이 오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죠? 은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딸이 서울로 떠난 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여관으로 돌아와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낼지. 저녁 7시 여관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정말 헤어져야 하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편지로 연락하기로 했죠? 네, 2달에 한 번씩.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우실까 봐서.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정말 신중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재현 씨,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저야말로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셔서.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9시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준비했어요. 내일 새벽에 일출을 보기로 했으니까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3일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재영과의 만남, 온천에서의 그 순간들, 처음 느껴보는 설렘. 모든 게 꿈 같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 반지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 잠들기 전에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은주님도 좋은 꿈 꾸세요. 내일이 기대돼요. 그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새벽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출을 함께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재영과 함께 한 시간들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도 재현이 나왔어요. 온천에서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 행복한 꿈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왔어요. 세수를 하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새벽 바다는 쌀쌀할 테니까. 재현도 감기 걸리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5시 정각 여관 로비에서 재현과 만났어요. 그도 저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당신 덕분에 좋은 꿈 꿨어요. 저도요. 꿈에서도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볼까요? 일출 보러. 네. 함께 가요. 손을 잡고 여관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